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장혁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회계사입니다. 예, 온라인 전문가 이제 커뮤니티를 꿈꾸고 있는 로집사에서 이제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저께 하루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자 신문이 어제 있었죠. 예, 어제 안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어제 안 나올 거라는 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게 지금 사실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언론에 오늘 회생법원에서 어제 신문기일이 잡혀 있다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그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었다면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할 얘기가 없겠죠, 사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법원에서는 이게 좀 어찌 보면 유례 없는 사건이고, 과연 이 가상자산,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 고객들은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에 그냥 예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 누구의 어떤 법인의 소유라고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된 이제 관계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정확히 어느 법인으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퍼 컴퍼니고 사실 블록크래프터스가 실제적인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블록크래프터스의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그래서 블록크래프터스가 그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도 모두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인베스트 코리아를 가상자산 처분권자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향후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곧 일단 개시결정, 회생을 시작한다는 개시결정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하루 인베스트의 가상자산 등을 이제 동결하는 회사의 자산이 산일되지 않고, 그리고 또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보전 처분이 필요할 텐데요. 그 회생법원에서 판단해서 어느 법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면 그걸 보고 곧 보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델리오에 대해서도 진행사항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됐다고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 남부지검에 지금 사실 위메이드, 하이퍼리즘,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이렇게 압수수색 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 관련된 수사들 모두 이제 남부지검 아마 합수단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델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전 처분 이후에 가상자산이 이동됐다, 이런 증거를 저희가 또 포착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생 신청이 돼서 회사 자금을, 만약에 이제 회사 계정에 있는 예금을 대표 개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버린다. 이거는 그것 자체로 횡령이 되고요. 그리고 보전 처분 위반이 돼서 손해배상도 될 수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피해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든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저는 거의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원의 결정을 그냥 임의로 무시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정상호 대표의 그 책임 소재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법원에서도 저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법원에 소명을 하고 있고, 검찰과 엄청 중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델리오 저희 신문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신문 기일에 이제 대표가 나오게 된다면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추궁을 할 거고요. 그 추궁할 당시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다 알고 있고 원래도 이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예. 델리오도 그러면 내일 신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절차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델리오는 이미 보존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표자 신문을 하고 나서 이 대표자가 그대로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그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하면 기존 대표자가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새로운 이제 제3자의 관리인을 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그 경우에 뭐 신문 이후에 새로운 그 뭐 변호사나 아니면 이제 공적인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제 델리오의 회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누구로 하는 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저 피해자분들께서는 뭐 하루하루가 사실 속이 타고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막 지금 생각보다는 뭐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빠른 거고요. 지금 뭐 예전에 를 보면 막 개시 결정까지 뭐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뭐 3개월 정도는 당연히 이제 그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워낙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이내에 개시 결정하는 것을 이제 거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채권자 회생이기도 하고 또 개시 결정 이전에 되게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개시가 돼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 사실 델리오의 지분에 대해서는 정상호 대표가 거의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인 주도하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또 뭐 지금 신문 날짜가 어제 하나 지났고 델리오는 이제 내일 예상인 상황에서 또 진행사항 좀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또 델리오가 신문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또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양쪽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자료나 뭐 가능한 자료는 지금 남부지검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과연 얼마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실을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남부지검에서도 또 별도로 산정을 할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저희 회생 절차에서는 그게 되고 나면 남부지검에 수사 자료가 전부 다 검토가 끝났으면 다시 자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또 조사위원이 또 별도로 좀 더 회계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채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자산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작업만 끝나게 되면 그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짤 수도 있어서 생각보다 신속하게. 네. 첫 번째 배당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빨리 출금 제한을 풀고 받고 싶을 텐데요. 뭐 첫 번째로 가상자산을 받든지 아니면 뭐 현금을 받든지 하는 그 절차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